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 주십시오. 네. 네네. 네, 여기 유튜브 쪽도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잠깐만요. 네네. 예,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자, 1월 30일 월요일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뭐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빠졌죠, 그죠? 코스닥 지수 좀 빠졌는데, 뭐 큰 폭의 이제 급락은 아니었는데, 아무튼 뭐 지수,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약세로 끝났는데, 1.3% 하락이니까 좀 꽤 빠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별주 테마주들은 이제 오히려 더 바닥을 잡고 더 올라가고 있고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마주 장세가 열렸다라고 이제 확신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은 이제 그 테마주 장세가 열렸을 때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단순하게 뭐 이 종목을 사야 된다 이제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이제 포지션을 정해야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제 지수 마감한 것부터 먼저 체크를 좀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시면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좀 약하게 끝났죠. 마이너스 1.3%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날 여기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연이어서 계속 상승을 합니다. 1월 초만 해도 참 못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는 참 강해요. 그죠? 네,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이거보다 저기 나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왔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 거의 똑같은 사이즈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겠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나스닥 지수가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도대체 어떤 종목들이 이제 올라와서 지수를 끌어올렸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제 맨날 뭐 이제 기업들 망한다 그러지만 잘 보시면 애플이라든가 그죠?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죠.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테슬라 보시면 뭐 이틀 연속 10% 넘는 이제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 연초에 101달러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180달러 근처가 있기 때문에 저점 대비 지금 70% 이상 급등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페이스북 아시죠? 지금은 이름을 바꿨는데 메타. 네. 메타 플랫폼이죠.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점 대비 60에 60%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통의 시간은 지났다. 네,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또 이런 얘기 했다고 또 내일부터 그러면 하락이 한 번도 안 나오느냐? 그러진 않겠죠. 그죠? 하지만 작년에 겪었던 그 몹쓸 고통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중간중간에 주식이라는 게 항상 흔들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거는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죠.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이 아무튼 잘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죠, 그죠? 미국 시간으로 2월 1일 날 수요일인데요. 그날 이제 미국이 연준 그 FOMC 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 인상을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0.25% 금리 인상을 할 게 거의 확실해요. 그래서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고 향후에 한 번 더 그죠? 네, 할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그 연준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거는 99점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미국의 그 패드워치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측하기로 사람들이 99.5% 이상 그죠? 이번에 미국이 0.25% 금리 인상할 게 확실해요. 그래서 크게 뭐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크게 증시가 그것 때문에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다만 그죠? 워낙 작년에 1년 내내 그죠? 꼬박 1년 동안 1년 내내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그 올해 새해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약간 긴장하고 있겠죠.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뭐 이렇게 파장이 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돼요. 왜 작년 여름에 그 흰남노였나요? 무슨 태풍이 초강력 태풍이 지나간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태풍이 세긴 셌는데 굉장히 빨리 지나가가지고 뭐 큰 피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알려진 악재. 그러니까 뭐 회색 코뿔소라고 보통 하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1일 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다음 날 반영이 되니까 2월 2일 날 목요일 날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금리 인상했는데 증시가 급등할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지수 얘기는 뭐 다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제 미국증 얘기 다 해드렸고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 보시면 1.3% 하락을 했거든요. 뭐 급락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아깝고 아무튼 조금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대형주는 좀 빠졌죠. 삼성전자가 2%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다 보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 그죠? 걸리는 자리예요. 2월 달에 개인들이 망한다 그러니까 진짜 망하는 줄 알고 주식을 많이 버렸잖아요. 그죠? 이때 하락했던 걸 요번에 다 메꿨거든요. 그죠? 이거를 다 메꾸면 여기서는 항상 음봉이 나옵니다. 짧은 거건 센 거건 음봉이 나와서 살짝 꺾으면서 쉬어요. 그죠? 삼성전자 주가를 봐도 삼성전자는 조금 이제 올려놓고 쉬는 건데 여기서 뭐 차트를 보실 필요까지는 사실 없는데 그냥 그죠? 최근에 굉장히 잘 올라오다가 오늘 조금 쉰 겁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돼요. 쉴 자리에서 쉬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회원들한테 삼성전자가 65,000원까지 갔으면 좋겠다. 네, 진짜 65,000원까지 왔어요. 제가 하는 말의 뉘앙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65,000원을 맞췄다고요? 아니요. 그 소리가 아니고 65,0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희망상. 왜 그랬냐면 여기에서 털린 개미들이 삼성전자가 65,000원으로 올라가면 다시 못 사거든요. 무서워서. 그러면 개별주 테마주가 많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오늘은 좀 샀어요. 지수가 좀 코스피 쪽이 좀 빠졌는데 개인들이 좀 샀고 그 다음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면 오늘 여기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죠. 0.35%. 그래서 별로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재밌는 게 지수는 좀 빠졌는데 종목들은 별로 안 빠졌어요. 특히 개별주 테마주는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테마주 위주로 이제 쭉 이제 보여드릴 건데 오늘 일단 뭐 맛배기로 잠깐 종목들 몇 개 보시면 그 로봇하고 그 다음에 챗봇 AI 챗봇 있죠? 이쪽이 지금 돈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앞에는 로봇 이제 지능형 로봇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갔죠. 뭐 레인보우 로봇, 로보틱스, 유진 로봇 오늘도 급등을 좀 했지만 유진 로봇, 휴림 로봇 그죠? 그 다음에 로보스타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로봇 관련주가 조금 쉬어요. 조금 쉬고 뭐가 가냐면 이제 AI 관련주 그 다음에 챗봇 관련주를 엮이는 것들이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코난 테크놀로지 있죠. 투자 경고 종목에 걸렸는데 제가 보기 그냥 한 번에 다 뽑고 끝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상장한 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2만원부터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오늘 상한가 갔어요. 이거 뭐냐면 그냥 초반에 왜 우리 그런 말들 영화 보면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젊은 친구들이 인생 뭐 있냐고 그러면서 인생은 한 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젊은 친구들이, 그죠? 이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뭐 있어? 한 방이지 그러면서 그냥 한 번에 다 끝내버리는 것 같아요. 5배 올라왔습니다. 상한가 갔어요. 투자 경고 종목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정지 당하거나 이제 그러겠죠. 네. 그냥 아예 끝을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뒤를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냥 오늘만 생각하고 달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요 종목들을 좀 상세하게 보기 전에 확실하게 테마주 장세가 열렸거든요. 그러면 테마주 장세에서 수익을 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전문가 방송들 제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 거 많이 들으실 수 있는데, 보통은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종목 위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못 듣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이 종목들을 테마주 장세가 열렸을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무엇이냐 이거죠. 보통은 이제 이 종목을 여기서 사야 된다, 이 기법으로 사야 된다, 여기서 팔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아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테마주 장세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첫 번째,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당연히, 그죠?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도대체 그러니까 테마주 장세가 열리긴 열렸는데 도대체 무슨 테마주가 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테마주 장세라고 하죠. 테마주가 올라갔어요가 아니고 테마주 장세가 열렸다 그러면 무리지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바다낚시 가보셨습니까? 바다낚시 가면은 조그만 이제 고깃배, 그죠? 사람 한 2-3명 탈 수 있는 거, 보트 같은 거 막 타고서 낚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네. 이제 고깃배들, 이제 어선이면 무리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테마주가 한두 개 움직일 때는 그냥 낚싯배 조그만 거나 거기에 사람 2-3명 타서 낚시하는 거지만, 테마주 장세가 열렸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주 그냥 물고기가 때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어선들이 막 그쪽으로 몰리죠. 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 1월달에는 바다낚시도 잘 안 되죠. 근데도 잡히는 게 있지 않겠어요? 뭐라도. 그러니까 그 시즌마다, 그 시기마다, 바다마다 물때에 맞춰서 낚이는, 잡히는 고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물 조류도 막 확인해야 되고. 왜 이제 낚시 이렇게 뭐 그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거 보면은 어군 탐지기, 물고기 떼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 막 그런 것도 이제 활용도 하고, 그죠? 그 낚시배 선장님이, 그죠? 어군 탐지기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무선으로, 그죠? 무전으로 막 주고받잖아요. 어디에서 고기 나온다. 제가 옛날에 이제 전 바다 낚시보다 민물 낚시를 좋아했는데, 이제 민물 낚시도 붕어 낚시 있지 않습니까? 그 낚시를 가보면은 그 낚시터 사장님하고 친해지면은 막 알려줘요. 저기 많이 나온다고. 알려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낚시터 하는 사장님들끼리 이렇게 또 커뮤니티가 있더라고요. 그 낚시터는 고기 좀 나와? 아우 안 나와요. 막 이제 자기들끼리 사장님들끼리 막 연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선장님들의 경험이 있겠죠. 그죠? 어디에서 고기 나온다. 요쯤 되면 고기가 나온다. 자기만의 포인트도 있고 공유하는 포인트도 있고 서로 무전도 주고받고 어군 탐지기도 쓰고. 그걸 왜 쓰겠어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고기 있는 데 가서 낚시를 해야지 고기가 잡히지. 그죠? 네. 그냥 아무 데다가 낚싯대 들이댄다고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뭐 쉽죠, 그죠? 네.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첫 번째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여러분들이 잠 안 주무시고 열심히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직 실력이 그렇게 쌓이지 않아서 잘 모른다, 직장 생활하고 뭐 한다고 바쁘다 그러면 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되죠. 네. 그냥 큰 틀만 보고 그냥 큰 틀만 이렇게 들으시려면 무방 참고하시고 제대로 하실 거면 들어오셔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션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테마주가 이제 뭐가 움직이는지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했어요. 그러면 사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야 되는데
포지션은 뭐냐면 내 자신이 어떤 말 그대로 어떤 포지션으로 수익을 낼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스윙, 그러니까 스타일이죠. 단타도 초단타가 있고, 그죠? 네, 조금 길게 가져오는 단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중장기로 갈 건지 이걸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테마주는 대형주보다는 개별주에서 가니까,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단기 스윙, 중장기 이거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지션을 정하기 전에 개인들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치명적인 실수인데, 지수를 자꾸 쳐다봐요. 그리고 2월 1일 날 아까 얘기했었던 미국의 FOMC 기준금리 인상 이거를 막 촉각을 세워요. 자, 보세요. 내 자신이, 투자자가 만약에 대형주나 아니면 지수와 관련된 뭐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죠? 그러면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 기준금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뭐 환율이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신경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맞으면 1번, 써야 된다 1번, 아니다 4번 찍어보세요.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대형주 위주라는 사람은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고, 뭐 미국 말고 다른 나라는 금리 인상 어떻게 하는지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네, 써야죠. 그죠?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테마주 하는 사람이 코스피 지수가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 코스닥 지수가 내일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죠?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 이거를 매일매일 신경 쓰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맞지 않나요? 지금 이거 번호 찍어보라 했더니 토탈해서 지금 4명밖에 안 찍었어요. 방송 듣는 사람이 지금 다 합해서 100명이 훨씬 넘는데 딱 4명 찍으셨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테마주하고 개별주 있잖아요. 이거 위주로 하는 사람들은 지수를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초보자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 헛소리처럼 들리실 수 있거든요. 금리 인상 신경 안 써도 돼요. 왠 줄 아세요? 테마주가 언제 잘 가요? 지수가 잘 안 움직일 때. 그러니까 지수가 전저점을 확 깨거나 전고점을 확 돌파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크게 나겠죠. 정신없고요. 뭐 투매 나오니까 막 펑당 나오고 막 그래, 정신없어요. 심하면 반대 매매도 나오고. 근데 지금 뭐예요? 저점을 깨는 것도 아니고 고점을 돌파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반등 세게 나와서 더 갈까 좀 쉬었다 갈까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테마주가 가는 건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면 펑당 나오지 않을까요? 예, 만약에 삼성전자에 몰빵하신 분이다, 삼성전자하고 단타 치는 사람이다, 그러면 봐야죠. 그런데 개별주 테마주 하는 사람이, 특히 테마주 하는 사람이 왜 그거를 맨날 신경 쓰냐 이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7만원만 찍어주시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포지션을 정확하게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형주를 하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지수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테마주 위주로 해야 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지수에 내가 테마주 위주로 간다? 테마 정세 열렸다? 그건 뭐예요? 지수가 당분간 전저점을 깨거나 전고점을 돌파할 일이 없으니까 세력이 테마주 쪽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시장을 움직여서 수익을 내겠다는 뜻인데, 왜 혼자서 지수 걱정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테마주를 할 거면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비유 더 이상 안 들어도 되죠, 그죠? 네. 이게 첫 번째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테마주 위주로 공략하시는 분들은 미국이 요번에 금리 인상을 뭐라든, 그죠? 지수가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테마주 안 간다니까. 아셨죠? 이거 이해되셨죠, 그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죠. 사람마다 단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중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중장기는 지금 테마주 장세에서는 중장기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겠어요? 왜일까요? 테마주는 중장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많이 올라간 종목, 아까 코나테크놀로지처럼 막
최근 한 달 전, 두 달 전 대비 5배 올라왔는데 2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원이 됐는데 꼭 거기서 주식을 사가지고 이런 분들 계세요. 가져가겠대. 가져가겠대. 무서워 죽겠어요. 단기부터 얘기 안 하고 중장기부터 얘기해 볼게요. 무서워 죽겠어요. 왜 가져가시려고 하는데 대답 거의 99% 똑같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가져가셔야 되겠대. 뭐를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잠깐만 차트 좀 갖고 올게요. 아니 얼마나 많이 올라갔으면은, 그죠? 네. 거래소에서 경고를 때리잖아요. 경고 조심하라고. 근데 무시하고 상한가 가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거래 정지 당하고, 그죠? 조심하라고 또 막 경고 받고 막 그래요. 돈이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코나테크놀로지가 뭐 시무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거니까 회사가 좀 성장성이 있거나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이제 제가 기업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 있는데 알체라라고 있어요. 알체라가 최근에 7,000원 정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 13,900원, 오늘도 11% 급등했죠, 그죠?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급등을 했는데 보시면 역배열이 굉장히 심하죠, 그죠? 역배열이 굉장히 심한 종목이 2배 급등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알체라라는 종목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사요. 13,000원에 샀건 12,000원에 샀건 뭐 싸게 11,000원대에 샀건 사실 11,000원도 비싼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매수해서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버티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단기로 했으면 수익이 1, 20% 나는 자리인데 더 갈 것 같은 거예요. 제2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11,000원대, 12,000원에 주식을 샀는데 최근에 급등할 때 그럼 지금 수익이 한 10 몇 프로 되겠네요, 그죠? 근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어서 유튜브에 알체라 쳤더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알체라는 제2의 코난테크놀로지라고. 웃으면서 얘기할 테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네. 난 누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네. 개인들이 그러든지 누가 그러든지 직장 동료가 그러든지 이거는 제2의 코난테크놀로지라고. 아직 2배밖에 못 올라왔다. 아직 4배나 더 갈 수 있다. 7,000원에서 5배 하면 35,000원이니까 목표가를 35,000원 잡아라. 그러면 전고점이다. 전고점이 34,866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를 해서 안 팔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요. 왜 안 파셨어요? 회사가 너무 좋아서요. 중장기로 가져가려고. 꼭 그래요. 꼭. 아니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꼭 여기서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런다고요? 회사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특별히 기업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3월달이 상장 폐지 시즌인데, 그죠? 네, 저도 별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잘 보세요. 이 회사는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예요. 당기순이익도 적자고. 상장 2019년도는 상장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매출액이 33억이었고요. 300억이 아니고 3천억이 아니고 33억. 영업이익이 33억이 아니고 매출액이 33억. 20년도에 46억. 매출액이요. 21년도에 100억. 근데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인데 적자폭이 더 커지죠. 영업이익만 보여드릴게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51, 마이너스 113억. 그죠? 그러면 22년도 작년도에 돈 좀 벌었나요? 매출액이 보니까 4분기는 없어요. 3분기까지인데 3분기까지 매출액이 31억.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100억에 비해서. 그리고 영업 손실이 얼마죠? 다 더해보세요. 149억. 4분기 거 포함 안 시켰는데 149억입니다. 난 이 회사 걱정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부채가 별로 없었는데 21년도에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권리락을 2번이나 했거든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6.
이게 무상증자일까요? 유상증자일까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업이었으면 여기가 44,000원이에요. 아까 여기 34,000원이 여기고 최고점은 44,000원인데 얼마 떨어진 거? 6,000원까지 6,000원도 깼었으니까 얼마 떨어진 거예요? 7분의 1토막. 정말 좋은 기업이었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위회사가 좀 알체르가 걱정이 된다. 1번 찍어보세요. 좋은데요? 4번 찍어보시고 찍어보세요. 특별히 기업 분석 해드렸잖아요. 요즘에 저기 정회원들은 낮에 기업 분석 하루에 하나씩 해드려요. 난 이거 걱정돼요. 알체라 여기서 이 주가가 2만원 갈 수도 있고 3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수익 났을 때 잘 챙기세요. 수익 났을 때 잘 챙기시라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 하시는 분들 좀 챙겨가면서 하세요. 내일 폭락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걱정돼서 하는 소리예요. 떨어져라 왜 올라갔냐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3월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죠? 네. 좋은 기업이 지금 AI 챗봇 그다음에 지능형 로봇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솔직히 난 더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테마주들이. 근데 가릴 건 가려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준비한 게 아닌데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포지션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는데 막 아무거나 자꾸 중장기 하시면 안 돼요. 네. 적당히 수익 내고 옮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기를 좋아하느냐 이제 스윙을 좋아하느냐 이건데 단기도 사람마다 다 관점이 틀려요. 5%를 단기로 보는 사람도 있고 10%, 20%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100% 이하는 단기다 이래요. 다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20% 이하 수익을 단기라고 생각합니다. 20% 이하 수익. 네. 30% 이상 수익 난다. 저 수익으로 보래요.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은 이게 사람들이 자꾸 보유기간으로 따지시는데 아니에요. 보유기간이 아니고 수익 5%냐 10%냐 20%냐 30%냐 50%냐 네.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통상 걸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냐 수익이냐는 수익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 한 달, 두 달 이게 아니고 그 수익을 내는 목표 수익을 내는데 걸리는 시간, 통상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테마 정세 열리잖아요. 그러면 테마주 장세가 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까 이제 지수 얘기 잠깐 했었죠. 대형주랑 이제 ETF 같은 거 그거를 이제 그쪽에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지수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환율도 중요하고 금리 정책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테마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수보다는 지수는 큰 흐름만 잡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테마주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 지수가 오르느냐 내리느냐가 아니라 오늘 또는 내일 호재가 나왔을 때, 즉 호재가 뭐예요? 좋은 재료죠, 그죠? 네. 재료가 나왔을 때 이게 그 주가에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반영이 약하게 되느냐 세게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테마주 위주로 지금 종목 공략할 거다. 그러시면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내일 지수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전 그러면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요즘 우리 회원들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어디 현금 없나 맨날 이제 현금만 찾죠. 뭐 좀 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료가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 얘기 좀 빨리 할게요. 시간이 또 금방 가네. 그러니까 단기하고 스윙이 할 때 내가 단타를 칠지 스윙을 할지 정확하게 먼저 정하고 나서 종목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테마주 장세가 열렸다는 얘기는 호재가 세게 붙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딱 나오면 반영이 세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짜리 단타 치는 사람이 단기 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막 팔고 났더니 상한가 가는 거예요. 팔고 났더니 10%짜리 단타 치는 사람이 이제 10%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10% 수익 나서 팔았더니 웬걸 3일 동안 추가 급등 나서 50%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단기의 성향이 단기인데
갑자기 스윙으로 바꿔요. 근데 스윙이 되게 힘들거든요. 단기 하던 분이 스윙으로 갑자기 바꾸고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30% 50% 수익 나는 게 그냥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막 난리를 치면서 들었다 놨다 뺐다 뭐 눌렀다가 막 음봉 때렸다가 그러다가 가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팔았다가 본인이 왜 팔았겠어요? 흔드니까 팔았겠죠. 근데 더 가니까 속상해서 다음에 들고 가다가 또 수익 난 거 다 끌려내려가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수익은 나긴 나는데 테마장세는 돈이 잘 벌려요 쉽게. 근데 본인이 막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다가 수익 나는데 못 챙기고 끌려당기는 거예요. 어쩌다 수익 한두 번 나죠. 근데 끌려당기다가 결국엔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제 아까 알체라 같은 거 들어가가지고 봤더니 이제 제2의 코난테크놀로지 그 소리 들으면 팔고 싶겠어요? 안 팔지. 그래서 왜 우리 흔한 말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쩡쩡하게 나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개도 안 먹어요. 비율 좀 세게 들면 그런 거는 요즘 개들이 있잖아요. 하도 이게 이제 사람 대접을 해줬더니 개가 사람인 줄 안다면서요. 네? 개가 하도 막 잘해주니까. 그래서 요즘 개들은 그런 것도 안 먹을 거예요. 주면. 그죠? 네. 사람도 안 먹고 개도 안 먹는 게 그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단기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단기인지 수익인지 딱 정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래 단타 치다가도 5%짜리 단타 치다가도 시장이 좀 괜찮다 싶으면 10%로 늘리면 돼요. 이래야 되지. 단기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30%, 50%, 100%짜리 수익을 내려고 한다? 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거면 전문가 의지하시고. 근데 전문가를 의지를 해도 진짜 굳은 마음으로 따라 하셔야지 자기 습관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죠? 스윙으로 원래 하시던 분들이 굳이 단타를 칠 필요가 있나요? 아니죠. 테마 정세는 재료가 잘 반영이 돼서 추가 상승이 나오는 쪽인데, 그죠? 그러니까 단타로 치던 사람들도 단기 성향을 유지하되 목표가를 조금 높이라는 얘기예요. 5%면 10%, 10%면 15%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하시던 분들이 최근에 작년까지 장이 안 좋아서 단타 위주로 했었다.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스윙으로 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지션을 딱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장기로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테마는요 한철 장사예요. 한여름에 붕어빵 팔아요? 더 죽겠는데? 그죠? 네. 한겨울에 해수욕장에서 저기 뭐 파라솔이랑 뭐 저기 뭐예요 튜브 같은 거 대여합니까? 미쳤죠. 한겨울 겨울바다에서 누가 해수욕장에서 샤워실 운영합니까? 누가 거기서 목욕을 해요? 네? 그렇죠? 테마주는 한철 장사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당히 본인 스타일대로 딱딱딱 열심히 수익을 내면 돼요. 그리고 이 한철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때 또 한철이 또 와요. 그게 시즌이죠. 시즌이 오면 그때 가서 또 하면 되는 거지. 지금 무조건 비싸게 산 거를 또 중장기로 가져가겠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욕심내시다가 이 좋은 테마 장세에 수익을 못 내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이제 종목 얘기하죠. 15분 남았는데. 종목 얘기 백날하면 뭐예요? 기본이 잡혀 있어야지, 그죠? 네, 수익을 내시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포지션을 설정해. 포지션을. 그거는 전문가나 아니면 본인들 나와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단기를 좋아하는지 스윙을 좋아하는지. 내가 지금 현금이 많다. 그럼 스윙을 하면 되죠. 현금이 별로 없다. 그러면 스윙을 아무리 좋아해도 단타를 쳐야 되는 거예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끊어쳐야 되니까. 그죠? 네.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의 지금의 그 심리 상태와 본인의 계좌는 본인만 알죠. 그걸 누가 알아요?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은 아실 수 있겠다. 근데 이제 물어본다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아셔야지. 왜 본인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종목들을 좀 빨리 보죠. 그럼 지금 테마 정세가 맞냐 안 맞냐? 테마 정세가 열렸으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겠죠, 그죠?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오늘 그죠? 세게 올라온 거 신규 상장주인데 오브젠이라고 있어요. 회사 이름이 오브젠인데 오늘 이거 이제 상한가 같거든요. 상장하자마자 저는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왜 얘기해 드리냐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뭐 데이터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거랑 연관되어 있는 회사예요. 하필이면 딱 요 타이밍에 그죠 인공지능 뭐 이런 쪽 그죠 그거 할 때 하필이면 상장 요때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죠 타이밍이 참 사장님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타이밍은 잘 잡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바로 상한가 바로 예전에 그랬잖아요. 유일 로보틱스가 그죠 2년 전에 막 로봇주 급등할 때 특히 작년 3월달 그때 상장해가지고 바로 상한가 가죠. 그런 케이스 같아요. 오브제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까 코난 테크놀로지 그죠? 무시하고 엄청나게 가죠, 그죠? 그리고 KTCS KT 자회사인데 잘 가고 있죠, 그죠? 저점 대비 이제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조만간 음봉 하나 맞을 것 같은데 KTIS 같은 케이스죠. 그죠? 이것도 이게 인공지능 로봇 관련주에서 인공지능 쪽으로 이제 시세가 확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더 플래닛 이거는 바닥에서 크게 매집된 건 없어 보이는데 아무튼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이죠. 네. 자, 그리고 I1 이것도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렇죠? 21% 급등 마감. 후발주자들이 밑에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마인즈랩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온 주식인데 지난주 목요일날 음봉 맞았는데 12%짜리 음봉 맞았는데 오늘 또 올라오죠. 근데 거래가 지금 보니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겠죠.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래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단계에 들어갔죠. 과열 단계, 그죠? 본격적인 과열. 여기도 과열 맞아요. 근데 가격으로 따지면 크게 더 올라간 거 없어요. 근데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주의를 좀 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솔본이 이게 밑에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다 올리는데 솔본은 인피니티 헬스케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유비케어, 뭐 인성정보 이런 것처럼 그 원격 진료, 그죠? 헬스케어 관련주인데 솔본이 인피니티 헬스케어의 모회사거든요. 솔본이 오늘 거래가 좀 터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솔본이 급등한 이유가 뭐냐면 솔본 자회사 중에 솔본 인베스트먼트 그런 게 있어요. 창투사죠. 네. 그러니까 솔본의 자회사가 인공지능 관련 그쪽에 투자했다 이거예요. 지분을 갖고 있다 이거죠. 이게 뭐예요? 솔본은 창투사는 아닌데 솔본 안에 자회사 중에 창투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창투사 이런 거 지분 갖고 있는 회사들 갈 거라 그랬죠? 움직이잖아요. 솔본이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오늘 상한가 다 풀렸어요. 27%. 그죠? 밑에서 움직인 거는 이제 헬스케어나 그런 걸로 움직였다가 지금은 딴 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시세가 막 확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테마 정세지 뭐예요? 그죠? 네. 이게 테마 정세 아닙니까? 맞지, 그죠? 그 다음에 플리토. 밑에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열심히 올리고 있죠. 그죠? 네. 이것도 오늘 20% 가까이 급등 마감했고. 자, 쭉 보죠. 바이브 컴퍼니. 밑에서 저점 대비 100%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회사인데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2020년 말에 했으니까 지금 열심히 구덩이 팠던 거 메꾸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오늘 뭐 자기들도 관련주래요. 스스로 이제 홍보하더라고. 스스로 홍보하더니 올라가요 지금. 아래 꼬리 달면서 데이터 솔루션, KT 알파, 솔트룩스 이건 대장주급이죠 원래. 근데 이거 잘 하셔야 되는 게 얘는 맨날 올라가요. 아니요. 4일째 제자리예요. 이 차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솔트룩스 계속 올라가요. 아니라니까요. 4일째 제자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서 일반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차트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올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4일 동안 제자리 아닌가요? 이해되신 분들만 1번 찍어보시고. 크게 변동이 없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그렇죠? 음봉이 여러분들 조정 많이 당해보셨죠? 조정. 그죠? 조정이 언제 와요? 어느 날 갑자기. 그죠? 어느 날 갑자기 조정이 오죠? 똑같습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수익 났을 때 좀 챙기면서 하세요. 아셨죠? 더 갈 수도 있어요. 좀 챙기면서 하시라고.
어느 날 갑자기 20%짜리 30%짜리 음봉 맞으면 많이 아파요. 응? 챙기면서 하세요. 알체라 아까 얘기했죠. 패스. 인포뱅크가 원래 이게 그 관련주가 아닌데 자기들도 관련주라고 하면서 밑에서 막 움직입니다. 볼 때마다 안쓰러워 죽겠습니다. 얼마나 그죠? 바닥에서 헤쳐 나오고 싶었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자동차 전장산업 뭐 그쪽인데 지금은 원래 이제 기업 문자 메시징 기업이긴 한데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줌 인터넷 눌리면 만들고 돌리다가 좀 올라오죠. 아까 데이터 솔루션이랑 비슷한 케이스고, 그죠? 네. 그리고 브레인즈 컴퍼니. 예, 밑에 있는 종목들이 막 올라오죠. 한국전자인증, 그죠? 저 밑에 낙폭과 대주에서 올라오는 거지. 핀텔, 낙폭과 대주에서 올라오는 케이스, 그죠? 네. 이런 것들. 아까 바이브 컴퍼니 보셨죠? 네. 다 낙폭과 대주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뭐 상한가랑 코너 테크놀로지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밑에서 하세요. 밑에 걸 잘 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 얘기 해드렸나요? 로봇 관련주하고 챗봇 관련주하고 AI 뭐 이거 다 섞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대체할 만한 테마주가 없어요. 종목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가. 근데 이거를 대체해 줄 만한 게 없다고요. 그리고 바이오주가 가면 모를까 이거를 대체해 줄 만한 종목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대북주?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대북주가 한 200개 가까이 갔거든요. 사람마다 보는 관점은 틀린데 200개 이상 갖다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대북주가 갈 일은 없잖아요. 이 수많은 로봇, AI 이쪽 테마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그런 바이오밖에 없는데 바이오주는 지금 아니거든요. 전 정부에서 너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테마 정세가 열렸어요. 그래서 떠 있는 거는 떠 있는 거대로 이제 계속 올라가거나 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바닥주들이 막 대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실제 큰 수익은 바닥에서 나요, 지금. 아까 그 보여드렸잖아요. 솔트룩스. 며칠째 계속 그 자리라고. 거의 일주일째 그 자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거기 들어가서 단타 치시죠?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바닥에서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제가 그 창투사 잘 보라 그랬죠, 창투사. 창투사 중에 뭐가 움직이는 줄 아세요? 물론 이제 각자 그죠? 네. 재료는 다 틀리지만 컴퍼니 K, 이틀 연속 급등, 미래에셋, 벤처투자. 이틀 연속 급등, 그죠? 그 다음에 그 스톤 브릿지라고 있어요. 요거 오늘 10% 넘게 급등. 여기서 단타 치는 게 훨씬 나아요. 아까 솔본도 이제 그래서 간 거지만, 그죠? 여기서 단타 치면 훨씬 낫습니다. 여기서도 10% 20%짜리 수익 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순환매 돌아가는 구조를 모르니까, 그죠? 그쪽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전문가지만, 그죠? 제가 이런 데 가서 더 갈 수 있다, 더 해보시라,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거든요. 몰라서 안 하겠어요? 알체라 같은 거 여기서 얘기할 수도 있죠. 끝난 건 아니다, 더 해봐라. KTCS, KTIS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왜냐면 들어가서 또 중장기, 단기로 들어갔다가 중장기 하신다고 또 깔고 앉아 있거나 모르니까 또 제가 이제 무료 회원들한테 매도 사인을 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5%, 10%, 20% 수익 내는 게 차라리 바닥에서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간 쪽을 얘기해 준 거예요. 창투사 거의 다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거 말고 안전한 거 쪽을 얘기했던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나. 근데 창투사가 지금 더 움직일 것 같은데 아직 안 간 것도 꽤 있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그래서 창투사 얘기한 겁니다. 이쪽이 훨씬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이쪽은 초보건, 중수건, 고수건 마음껏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투사는 내가 나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가르쳐 줄 건데, 우리 회원들한테만 차트 보는 게 쉬워요. 코스닥 종목들 중에, 코스닥 종목 있죠? 창투사 중에 거의 다, 창투사는 거의 다 코스닥인데 아닌 게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게 아니었나? 네. 막대기 인베스트먼트라고 스틱이라고 있어요. 스틱. 요거는 거래소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창투자는 다 코스닥이거든요. 네. 그래서 차트 보는 게 쉬워요. 딱 보면 움직일 때 됐네, 돈 들어와 있네, 대충 알아요. 코스닥을 대표하는 게 창투사 차트이기 때문에 쉽거든요. 바닥에서는 눈치채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아무래도 쉬울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거. 이거 말고도 이제 이것도 있잖아요. DSC 인베스트먼트.
오늘 10% 가까이 급등했죠. 제가 얘기하고 나서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이거예요. 이틀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도 급등했었고 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차트 보시면 저 바닥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AI 뭐 후발주자들이 다 이런 데서 급등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솔봉 같은 것도 그 자회사 창투사가 있어서 그 지분 때문에 간 거고. 그래서 아마 이쪽에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창투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 갖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테마 정세가 열린 게 확실히 맞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미 작년 12월 달에 해드렸던 설명인데, 이게 신기술 테마주들이 가는 구조가 뭐라 그랬죠?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돼요. 그리고 언론이 살짝 분위기를 띄워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유명한 대기업 삼성 같은 데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직접 하기도 하고 투자설이 슬슬 흘러나와요. 그리고 정부에서 맞장구를 쳐줘요. 그러면 언론에서 정부 편을 들면서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종목들이 테마주가 많이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런 바람을 잡아요. 어떻게 해요? AI 시장 500조 원, MS,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름만 들어도 대기업 아닌가요? 글로벌 대기업, 그죠? 네. 빅테크, 왠지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죠? 챗 GPT 열풍, 네. AI가 뜬다. 항상 그래요. 앞으로 몇 년 동안 뭐 급성장 이러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주식을 깔고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중장기로. 제가 그래서 중장기 하지 말라고 아까 경고해드린 거예요. 개인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할 거거든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린 그 레파토리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대로 가잖아요 지금. 근데 왜 테마주 이렇게 늦게 갔어요? 정치인 아저씨들이, 그죠? 네. 국회 예산안 통과를 12월 말에 했잖아요. 이 XX 같은 나쁜 아저씨들 같으니라고. 그래서 테마주가 늦게 간 거예요. 맞죠, 그죠? 네. 이제라도 가잖아요 지금 열심히. 개인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개인들이,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요? 주식 버리고 다 어디 갔는 줄 아세요? 네. MMF가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4번.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MMF가 뭔지 안다 1번, 모른다 4번 찍으세요. 자, 빨리 찍으셔야 돼요. MMF. 시간이 다 됐어요. 9시 다 됐어요. 되게 김 시장이 방송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낮에 우리 현재 보여드렸던 건데, 빨간색이 코스피 지수 흐름이고요. 파란색이 MMF, 파란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이 MMF거든요. MMF가 뭐냐면, 단기 자금 들어가 있는 데인데, 이 MMF 개인들이, 이거 시간이 안 돼서 긴 설명 못 하겠다. 주식시장이 이만큼 급등하는데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고 다 그 돈이 어디가 있냐? MMF 쪽으로가 쏠려 있어요. MMF가 뭐냐면 주식 사기도 무섭고 부동산 사자니 무섭고 은행 예금 넣자니 그렇고, 그래서 현금 들고 있자니 그러니까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가서 잠깐만 들어가도 돈 주는 거.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가면은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뭐야 그거, 뭐 세이프 박스인가 뭐, 거기다가 딱 돈 넣으면 며칠만 있어도 돈 이자 좀 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며칠만 넣으면 옛날 CMA 같은 거 비싼 거예요.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해요. 돈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죠? 이렇게 돈이 많이 쏠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쏠려 있어요 지금. 보세요.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가 있다. 개인들이 다 빠져나가서 은행 가기도 뭐하고 주식 사기도 뭐하고 여기가 있으니까 가서 이자 받고 있는 거, 단기 이자. 테마주들이 거기 이제 그때부터 미친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테마정세 열린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랬잖아요, 그죠? 확실한 게 맞은 거예요. 지금이라도 빨리 평안가입 하시든지 들어오셔서 수익을 좀 내세요. 저녁 방송 때는 설명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어지간하면 라이브로 들어오시고, 투자 금액이 적으시면 문자번도 괜찮고. 지금 테마정세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5월달까지 돈 벌어야 돼. 1월달 다 갔으니까 2월달, 3월달, 4월달, 5월까지 돈 벌어야 되는데, 나중에 늦게 들어오셔가지고 막 종목 달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라니까요. 테마정세 열릴 겁니다가 아니고 열렸잖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열렸죠. 그럼 뭐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무슨 신기가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내가 하는 말이 항상 맞고 이건 이제 테마장에서 열릴 거다. 신기술주 관련된 테마장에서 열릴 거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 왜요? 항상 그랬으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시장은 똑같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도망을 가서 그렇지. 그게 열린 거예요. 열린다고 12월 달부터 얘기해 드렸는데 열렸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종목들 아까 쭉 보여드렸죠. 아까 제가 보여드릴 거에 반밖에 안 보여드렸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급락하는데 종목도 계속 가죠. 그럼 뭐예요? 지금이 기회지. 그죠? 테마주가 삼성이, 그죠? 삼성하고 KT가 로봇하고 채권만 하겠습니까? 다른 것도 많이 하겠죠. 정부에서 이것만 하겠어요? 다른 것도 많이 하겠죠. 그죠? 네. 이쪽이 과열되면 돈이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죠. 그죠? 네.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내일 화요일이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이제 설날도 없잖아요. 설날도 끝났으니까. 돈 빠져나갈 데도 없으니까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진지하게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통 회원가입 얘기 안 하죠, 그죠? 작년에는 진짜 1년 동안 퉁틀어서 10번도 안 했을걸요? 그죠? 네. 지금은 하세요. 그리고 지금 중간에 좀 쉬고 있는 기존 회원들 있으시죠? 들어오시고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어떻게든 현금 1000만원이라도 만들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돈 벌 수 있어요. 우리 방도 지금 로봇주 다 공략하고 있고 클라우드 관련주도 다 사놨어요. 지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아까운 시간 자꾸 버리지 마시고 개인들이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여드렸죠? 네. 저 사람들이 놓고 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개인들 다 도망갔어요. 전문가이면서 진짜 이런 거 처음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혀놨으면 이렇게 안 했겠어요. 그렇죠? 내일 더 상세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신용이 안 늘어요. 신용이 안 는다니까. 처음 봐요. 지수가 급등하면 신용이 따라오르는데 거의 100% 따라오르거든요. 안 늘어요. 뭐겠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때 대박이 터지는 거죠. 아셨죠? 자, 아무튼 이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사실 준비한 거 반 정도밖에 못했거든요. 내일은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더 상세하게 잡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 어떤 식으로 공략하면 좋은지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 끝나면 여기 김 실장님 또 방송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그 무소TV 김 실장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가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종목을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시니까 도움을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오늘 밤도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쉬시고, 네,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원가입 궁금하신 분들 이쪽으로 메일 주시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네.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